안녕하세요. 한의사쿠 구상무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찍었던 영상들과 좀 다르게 주제를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요새 이제 여름이 지나서 이제 가을이 오면서 아침 저녁으로 훌쩍이는 분들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비염이란 거는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주변에도 비염 환자분들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이제 병원에 외래로 다니는 환자분들 중에 3위에 해당될 정도로 아주 흔합니다. 그런데 이 흔하다는 말은 사실 이렇게 따르게 바뀌기도 해요. 비염은 안 낫는다. 비염은 치료를 해도 다시 이제 재발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과연 정말일까요? 제가 이제부터 진실을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염에 대한 이제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비염이 한번 딱 치료해가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질환이 아니고 집중 치료를 해서 좋아진 상태를 만들고 그 이후에 그 상태를 꾸준히 관리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게 바로 비염 치료라고 이제 얘기를 드립니다. 사실 이제 비염은 다이어트랑 굉장히 비슷해요.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 살이 많이 쪄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살을 일단 열심히 빼죠. 뭐 이런저런 방법과 식단을 통해서 살을 뺍니다. 다시 막 먹으면 그대로 찌잖아요. 옛날엔 이걸 사실 요요 현상이라고 했었어요. 그냥 뭐 다이어트를 했으면은 성공하고 그 몸무게가 이제 유지돼야지 맞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다이어트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비염도 거의 똑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비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부딪히면 이제 살이 많이 쪄있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살을 급격하게 빼듯이 집중 치료를 해서 코 상태를 많이 좋아지게 해야 돼요. 이게 코 상태가 좋아지면 그동안은 아마 이제 방치를 했을 거예요. 사실 코치를 했으니까 이제 다 나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죠. 비염도 이렇게 코치를 한 이후에 그걸 이제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염의 개념인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비염이랑 어떻게 보면 뭐 완치가 없는 거 아니냐? 네, 어떻게 보면은 완치란 거는 이제 있는 질환은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상태로 만들고 괴롭지 않은 상태가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보면 이제 완치라고 부를 수는 있겠죠. 어쨌든 제가 집중 치료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치료라는 것은 이제 원인, 문제가 되는 원인이 있고 그것을 개선하고 좋아지게 해야 치료인데 제가 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염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이제 비염의 4대 증상이라 하면 이제 코막힘, 콧물, 그리고 재채기랑 이제 눈, 코 가려움 이렇게 4대 증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코막힘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제 코가 왜 막히느냐? 저희가 이제 코라는 기관은 이제 바깥에 있는 공기를 폐로 이제 넣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저희 이제 체온이 36.5도 정도가 되는데 바깥의 온도가 그 정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도 차이가 나는데 이 온도 차이가 나는 차가운 공기를 바로 이제 폐로 보내주게 되면 이제 장기가 식게 됩니다. 근데 이러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코로 숨을 쉬면 이 공기를 온도를 좀 올릴 때까지 이렇게 공기를 맴돌게 한 다음에 그 다음 폐로 넣어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비염 코막힘이 왜 생기냐면 사실 코 안에 있는 이제 점막이란 조직이 있는데 그게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고 기능이 좋은 상태면 이제 공기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제 잘 온도를 올려서 폐로 넣어주게 돼요. 근데 이게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기능이 좀 떨어져 있으면 자기가 이 공기가 이만큼 들어오게 되면 이걸 다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코가 부어가지고 들어온 공기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막힘이 발생을 하는 거고 사실 이걸 언제 알 수 있냐면은 비염 환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여름철에는 코 막히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바깥에 이미 온도가 저희 온도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공기를 뭐 따뜻하게 데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염 환자분들도 여름에는 코가 안 막히지만 근데 뭐 가을, 겨울, 봄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온도 차이가 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기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스스로 어떻게 보면 셀프 방어를 하는 거예요. 부어가지고 이제 코막힘을 이제 막아낸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진을 한번 좀 보시면은 이게 사실 이제 정상적인 코 사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앞쪽 모습이긴 한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간이 이게 쭉 잘 뚫려 있어야 돼요. 이런 코들이 얘네가 이제 부었다 줄었다 할 수가 있어요. 조직이 부었다 줄었다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가 너무 찬데 기능이 떨어져서 내가 그 역할을 못한다? 그럼 이게 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까의 공간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콧살이 코의 점막이 이제 부어버린 거예요. 부어서 공기 양이 줄었기 때문에 코막힘이 이제 발생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이제 병원 쪽에서는 이제 요새는 그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죠. 이게 코뼈가 조금 휘었고 안에 이제 콧살이 좀 부어있다. 그러니까 코가 막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코뼈를 좀 깎고 콧살을 좀 이제 잘라내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코막힘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보이시면 한 요만큼밖에 안 보이시잖아요. 요거밖에 없으니까 코가 굉장히 얕거나 뭐 작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요 정도가 아니고 이만큼이 코입니다. 코가 이만큼 크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부은 살들이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엄청 길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수술할 때는 보통 이쪽을 잘라냅니다. 근데 이쪽을 잘라낸다 하더라도 이 뒤쪽에서 어차피 공기 들어온 양은 똑같고 내가 코가 기능이 좋아지지 않으면 이 공기 양을 다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셀프로 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는 조직이 잘라냈으니까 부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 뒤쪽에서 만약에 붓는다고 치면 여기 이제 공간이 더 좁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또 코막힘이 유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수술이라는 건 조금 약간 양날의 검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결국 코의 기능이 개선이 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야 얘네들이 스스로 안 부어요. 그 상태를 만들어야 이제 코막힘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콧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콧물이 이제 일반인들 아니면은 뭐 여름철이나 비염이 없는 시즌에는 코에서 물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 무조건 사람은 요 코에서 하루에 500ml 정도 콧물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500ml면 자, 이렇게 이게 500ml거든요. 하루에 이만큼 생긴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리고 부비동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쪽에서는 1.5L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합하면 요 코라는 조직 근처에서 2L가 발생이 돼요, 하루에 콧물이. 모든 사람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비염이 심할 때는 콧물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루에 2L나 발생하는지 모르잖아요. 그 이유가 콧물이 발생을 하면 이 코 안에 이제 섬모라는 안 보이는 미세한 털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영차 해가지고 콧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나올 때마다 다 목구멍으로 해서 위로 보내줍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액이 하루에 발생되는 양이 있는데 그 중에 2L는 코에서부터 흘러들어온 물이에요. 그러니까 콧물 자체는 늘 존재를 하는 거다. 콧물 자체는 늘 존재를 하는 건데, 이게 비염 환자들 문제가 뭐냐면 영차해서 뒤로 목구멍으로 넘겨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능이 떨어지니까 안 넘겨줘요. 그러니까 콧물이 이제 고이게 되면 점점 끈적해지기도 하고 거기에 세균 같은 것도 부패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그때부터 내가 콧물이 있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이제 콧물의 양을 줄인다? 이거는 불가능하고 2L 이하로 줄이면은 그건 또 문제가 돼요. 위액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코 조직 자체도 촉촉해야 되는데 이 조직 자체가 이제 건조해집니다. 보통 이제 비염 있고 콧물 있으면은 이 앞에뿐만 아니라 이 뒤에까지도 하고, 요런 데 생기는 것들은 이제 축농증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증상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약간 콧물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코를 풀면 콧물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코를 풀어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 뒤에 있고, 아니면은 콧물 자체가 그냥 뒤로 흐른다. 그건 이제 이 뒤쪽에 있는 콧물들이 빠져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사람의 코의 구조라는 것이 하고 이제 압력을 주게 되면은 앞에 있는 것들은 빠져요. 근데 문제가 이 뒤에 있는 것들은 더 얼굴 구석구석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그래서 이것도 코의 그 기능이 개선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야 얘네 기능이 원래 있었던 거를 회복하면 콧물이 이제 발생을 안 합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비염의 이제 4대 증상이 코막힘, 콧물, 그리고 이제 재채기랑 눈, 코 가려움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알러지성 비염이라고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알러지성 비염은 이 4가지 증상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 앞에 다른 이제 코막힘이나 콧물은 그것만 있으면 보통 이제 알러지성 비염이라 말하진 않거든요. 같은 공간에 같은 공기를 숨쉬고 있어도 누구는 재채기를 하고 있고 누구는 재채기를 안 합니다. 재채기라는 것은 취하면서 이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뱉어내는 거거든요. 내게 위협된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뱉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예민하고 약하니까 뭐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재채기가 나오는 거죠. 코가 튼튼해지면 이 공기를 마셔도 먼지가 많은 곳에 가도 재채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약국간 뭐 지르텍이거나 아니면은 항히스타민제를 줍니다. 그 재채기나 이제 눈 간지럽고 이런 것들은 히스타민이란 물질이 발생이 돼서 나타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르텍이나 항히스타민제 그런 것들은 히스타민 나왔으면 그걸 억제해주긴 하는데, 문제는 이게 왜 나오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해결해주는 치료는 아니거든요. 이건 이제 붉은색이에요. 코는 피가 좀 잘 나는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데보다 혈관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혈관이 많으면 피가 많기 때문에 빨갛거든요. 그래서 코가 좀 빨개요. 이런 것들도 다 사실 안 좋은 코지만 그래도 피는 간다는 얘기고. 근데 알러지성 비염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색깔 좀 뻗어 있죠. 허옇게. 이거는 그냥 피가 잘 안 간다는 얘기예요. 피가 잘 안 가면 그 부분은 잘 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러지성 비염이 제일 괴롭기도 하잖아요. 괴롭기도 한데 그게 안 낫는 이유도 피가 잘 안 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다른 것보다 더더욱이 혈액순환과 기능 개선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코의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은 결국에는 이제 코의 기능이 개선돼야 되고 혈액순환이 강화돼야지 낫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좋은 상태로 이제 잘 가지 않습니다. 이 좋은 상태로 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이지, 처음에는 치료를 좀 해야 돼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혈액순환 강화와 코의 기능 개선인데,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통 해왔던 방법들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집중 치료 이후에 관리 때 하는 방법들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가 이제 좋아진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좋아진 상태에 대한 것을 안 하고 계셨던 게 많거든요.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 코를 이제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다음 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제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셔서 영상 뜨면 이제 바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